어떤 사람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회의실에 단 1분만 함께 있어도 바로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날카롭게 말을 던져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감정부터 지키려 허둥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순간에 방 안의 공기를 다시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한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맞은편 동료가 차갑게 받아칩니다. 이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대부분은 그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급하게 설명을 덧붙이거나 방어하거나 속으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잠깐 미소를 지은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적도 충분히 의미 있네요.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더 실행 가능해질지 같이 볼까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공격처럼 보이던 말이 어느새 문제를 함께 푸는 대화로 바뀝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 사람의 반응으로 회의실 전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말하면 같이 웃으며 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난 척하며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요즘 많이 지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를 보탭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하던 날이 조금씩 무뎌집니다. 도대체 이런 압도적인 침착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들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의 그릇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례한 말을 곧바로 자기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즉시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뒤에 있는 상대의 상태를 봅니다. 차이는 바로 그 짧은 반박자에 있습니다. 회의 중 누군가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은 그 순간 속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무시당했나?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특히 체면과 눈치가 중요한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는 공개적인 반박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체면을 건드리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가기 전에 말을 고릅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다들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걸리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대화를 다시 문제 쪽으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이것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타인의 말을 분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의 불안, 짜증, 압박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례한 말은 사실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지치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명절에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이 아직도 그 회사 다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월급은 괜찮니? 하고 묻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바로 화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그 말을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판결처럼 붙잡지 않습니다. 네, 저도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모도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하고 부드럽게 돌려봅니다. 그러면 의외로 상대가 건강, 자녀, 돈 문제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을 자기 존재에 내려진 판결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증명해야 한다. 이런 마음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상대의 고통을 볼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남의 무례함 앞에서는 이렇게 넓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잘못 앞에서는 결코 느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느라 시간을 오래 쓰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하고, 빠뜨렸다면 빠뜨렸다고 말하고, 오해했다면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변명으로 문장을 길게 만들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넣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업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흐름은 이렇게 잡고 자료는 이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배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정리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순간에는 얼굴이 굳습니다. 괜히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고 후배 앞에서 실수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더 민망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거나 네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 맞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대로 갔으면 크게 틀릴 뻔했네요. 이 짧은 인정은 그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은 그 순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자기 체면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구나. 자기 권위보다 사실을 더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자기 존재의 결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를 틀렸다는 사실이 곧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지적에도 마음속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부분에서 틀렸다는 것과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방어벽을 높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것은 고치면 되고,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되고, 놓친 것은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연애에서도 이 차이는 크게 드러납니다. 말다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목소리가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릇이 큰 사람은 반드시 논리로 이기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호흡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내 말투가 너무 날카로웠어.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너에게 옮긴 것 같아. 이런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까지 바라본 사과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일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상사 앞에서, 후배 앞에서, 가족 앞에서, 연인 앞에서 우리는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인정함으로써 관계의 공기를 맑게 만듭니다. 그들은 완벽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투명함으로,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으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정말 커 보이는 순간은 한 번도 틀리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사실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도 더 공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에 없는 사람을 쉽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모두가 보고 있을 때보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예의 있게 웃고 뒤에서는 쉽게 비웃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없을 때도 그 사람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조금 풀렸을 때 동료들끼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군가가 슬쩍 말을 꺼냅니다. 요즘 팀장님 좀 심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고 또 다른 사람이 농담처럼 한마디를 보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평처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대화는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을 함께 해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사소한 실수, 심지어 성격까지 쉽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그릇이 큰 사람은 분위기를 망치려고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께 웃으며 기름을 붓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른 방향의 문을 하나 열어줍니다. 들으니까 요즘 위에서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혼자 늦게까지 보고서 고치고 있던데 아마 상황이 평소보다 더 버거웠을 수도 있어요. 이 한마디는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전체를 싸게 소비하는 대화로 미끄러지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뒷담화는 관계를 빠르게 가까워 보이게 만드는 아주 독한 접착제입니다. 같은 사람을 싫어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한편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같은 불만을 공유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친밀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낮추며 만든 유대감은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품격까지 함께 낮춥니다. 오늘 함께 웃으며 남을 깎아내린 사람은 내일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 곁에 있으면 묘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누군가를 헐뜯어야만 친해지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단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신뢰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함부로 팔지 않겠구나. 이 믿음은 말로 만든 이미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진짜 평판은 내가 나를 좋게 포장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누군가를 낮춰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잡아 분위기를 장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을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볍게 흘러갈 수 있는 순간에도 조용히 품격 있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릇이 큰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숨은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은 줄 때 머릿속에 계산기를 먼저 켜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주면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어떡하지? 내가 쌓아온 노하우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오래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몇 달 동안 부딪히며 만든 보고서 양식이 있고, 팀장에게 설명할 때 덜 혼나는 순서가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수를 줄이는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 방법, 메일 제목 쓰는 법, 회의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처럼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이때 불안한 사람은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직접 해봐야 알아요. 물론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내가 가진 것을 쉽게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도 많습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필요한 만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먼저 자료를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좋아요. 이 템플릿을 쓰면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팀장님께 보고할 때는 한 가지 안만 가져가지 말고 최소한 2가지 대안을 같이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네요. 이 말에는 우월감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티를 내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빚진 사람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나온 길에서 배운 것을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뿐입니다. 돈이나 투자 이야기에서도 비슷합니다. 친구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물어볼 때 그들은 무조건 숨기지 않습니다. 물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반드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손실의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원칙이나 공부할 방향까지 일부러 감추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지식을 벽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켜야만 내 자리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방법을 알게 되면 내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작은 정보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누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물처럼 봅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흐르면 연결을 만듭니다. 나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설명할수록 내 이해도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진짜 가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계속 배우고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새로워지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은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조용한 확신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쥐고 있어야만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를 나눠도 다시 배울 수 있고 내가 길을 알려줘도 또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내공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위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자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의 수준도 올라가고 관계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 있으면 사람은 묘하게 숨이 트입니다. 빼앗길까봐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무조건 퍼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악용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릇이 큰 사람은 기본값이 의심과 계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더 넓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얼마나 많이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두려움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따로 보면 이 4가지 특징은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 마음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왜 그릇이 큰 사람은 무례함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실수도 빠르게 인정하며 남이 없는 자리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이 모든 모습의 뿌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무시당하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만만해 보이면 안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날선 반응을 들으면 내 가치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실수를 지적받으면 존재 전체가 작아진 듯한 불안을 느낍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가진 것을 꽉 쥐는 것도 결국은 같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마음속에 더 단단한 바탕이 있습니다. 나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 틀렸다고 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빛난다고 해서 내가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조용한 확신이 있으니 불필요한 자기 방어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필요한 말을 고르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쪽으로 흐릅니다.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학벌과 연봉, 회사와 집, 결혼과 체면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흐름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깊고 단단한 내공을 느낍니다. 결국 사람의 그릇은 평소의 말솜씨보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순간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무례한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상했고 어떤 날은 제 실수를 바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체면이 먼저 올라와 변명부터 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가벼운 험담에 휩쓸린 적도 있었고 내가 애써 얻은 방법을 쉽게 나누기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다 비슷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어제보다 더 넓은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카롭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맞아요, 제가 놓쳤네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짧고 깨끗하게 인정해 보는 것. 사람들이 누군가를 흉보는 흐름으로 갈 때는 조용히 다른 맥락을 보태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팁 하나라도 너무 계산하지 말고 건네보는 것. 이런 선택이 쌓이면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투보다 먼저 마음의 크기가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닿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가까이 있기만 해도 이상하게 든든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작은 평정이 내일의 큰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곁에 있기만 해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